자, 14페이지에 8번인데, 이거는 이제 루트 안에 전체 제곱이 되어 있으면 제곱 루트가 없어지고, 바깥에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제곱 루트 지워주고 안에 있는 음수를 끄집어 쓸 때는 바깥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당연히 양수로 바꿔야 되죠. 괜찮나요? 얘는 플러스 루트 49는 루트 7의 제곱이죠. 네. 그렇죠? 나누기 음수를 제곱하면 양수가 되고 루트 7분의 1을 제곱하면 제곱 루트 없어지고 7분의 1이 바깥으로 나오네요. 이렇게. 그 루트 7의 제곱은 제곱 루트 지워지고 7이 바깥으로 나오는데 7이 양수니까 그냥 그 7을 쓰시면 되죠. 이렇게. 또 실수로 1과 7을 더한다면 7분의 1을 나누시는 게 아니고 나눗셈이 먼저죠. 1 플러스 7 곱하기 7 50 이렇게 되겠네요. 간단하게 하시오. 루트 옆에 제곱을 간단히 하라는 얘기는 제곱 루트를 지우고 안에 있는 수를 바깥으로 씁니다. 1단계. 그럼 물어봐야 되죠? 양이니 음이니? 양이 음이에요. 양이죠? x가 4보다 크니까 놔두시면 되겠네요. 우리. 양이면. 예, 마이너스는 나중에 처리하시고 제곱 루트 지워지고 안에 있는 수를 쓰죠. 일단은 써야 돼요. 그리고 물어봐야 돼요. 너 양이니 음이니? 이건 음이죠. 왜냐면 x가 5보다 작거든. 5보다 작은 수에서 5를 빼면 이건 당연히 음수입니다. 그럼 음수니까 바깥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근데 그 앞에 다시 원래 이걸 빼기로 이렇게 시켜놨으니까 이렇게 가로 하나 쳐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앞에는 x-4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니까 플러스 x 마이너스 5 2x 마이너스 9 4번이 정답이다. 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 정수가 중요합니다. 이게 정수일 때와 또는 자연수일 때 답이 약간 달라요. 먼저 루트가 정수가 되거나 자연수가 된다는 뜻은 어찌 되었던 루트 안에 있는 식이 어떤 정수나 자연수의 제곱이었을 테고, 그래서 제곱 루트가 없어지고 이게 정수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얘기는 이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정수를 제곱한 제곱수였다는 뜻이에요. 근데 루트 87-x인데 x가 자연수잖아요? 그럼 87-x는 얘가 제곱수인데 그냥 제곱수가 아니고 87보다 작은 제곱수죠. 87-x는 87보다 작은 제곱수예요. 그럼 87-x가 될 수 있는 제곱수는 87 바로 밑에 있는 제곱수가 누구죠? 9의 제곱 81, 8의 제곱 64, 7의 제곱 49, 6의 제곱 36, 5의 제곱 25, 4의 제곱 16, 3의 제곱 9, 4의 제곱, 2의 제곱 4, 1의 제곱 1. 됐나요? 지금은 개수 구하는 거잖아요? 자연수의 개수. 이걸로 넘어가면 x는 얼마예요? 6. 여기 x는 87-64 23. 여기 있는 x는 87-49 36.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x는 얼마? 86. 네? 어떠네요? 38.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까지 구해질 겁니다. 지금 여기는 답을 구하는 게 중요한 아니고 개수가 몇 개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개수는 여기는 식의 개수를 세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맞나요? 정답 9라고 쓰면 맞아 틀려. 이제 틀리게 돼요. 왜?
왜죠? 왜? 응? 왜? 왜 틀렸지? 아, 이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모르겠습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네가 구한 답은 이걸 구하신 겁니다. 루트 87-x가 자연수가 되는 거지. 이게 만약 그러니까 87-x가 81이 된다 뜻은 이 숫자는 어떤 자연수로 바뀌어 나오죠? 9로 바뀌어 나와요. 87-x가 아니고 거기 루트가 씌워져 있잖아요. 그럼 루트 87-x가 64가 된다 뜻은 이게 자연수 8로 나온다 뜻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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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숫자가 자연수가 되는 개수를 여러분은 구하신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저 루트가 자연수가 아닌 정수가 되는 거잖아요. 정수의 종류는 세 종류 아닙니까? 정수. 음해정수, 양해정수. 그치? 영해정수가 자연수죠? 마이너스 자연수, 음해정수. 뭐까지? 0까지. 그럼 저 루트가 지금 여러분은 자연수만 계산하신 거고 루트가 0이 되는 것도 고민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때 x는 얼마? 87. 근데 이 루트가 음이 될 수는 있나요? 음의 정수. 루트가 음이 된다 뜻은 제곱해서 음이 된다 뜻인데? 그럴 리는 없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건 이제 안 될 테니까 구할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총 10개. 이거 잘 봐야 된다.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나중에. 정수인지 자연수인지. 자연수면 9개가 맞는데 정수면 거기 저 루트가 0이 되는 것까지 고민해야 돼요. 이 루트가 0이 되는 것까지 고민. 그러면 개수가 하나 더 늡니다. 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개수. 이게 금방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가운데만 루트가 있고 양쪽에는 루트가 없다 보니까 대수 비교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루트를 씌우는 겁니다. 루트 씌우면 3의 제곱으로. 루트 얘는 원래 씌워져 있으니까 놔두시고 4를 루트 씌울 때는 저 4에 제곱시켜서 루트 씌우죠. 그럼 얘는 루트 9가 되고 얘는 루트 x 플러스 1이 되며 얘는 루트 16이 되네요. 근데 루트가 있는 것의 대수 비교나 루트가 없는 것의 대수 비교나 동일하죠. 그럼 루트 없는 상태인 9, 루트 안에 들어있는 x 플러스 1, 루트 안에 들어있는 16. 이 대수 비교는 이 크기 그대로 하는 거죠. 양변에 1을 빼야 x가 나오잖아요. 1 빼면 8, 1 빼면 15. 숫자를 더하고 뺄 때는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뀐다. 부등호 방향이 바뀔 때는 뭐를 곱할 때?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바뀐다. 그 케이스가 아니니까 x는 이 안에 있다.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개수 9, 10, 11, 12, 13, 14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정답. 자, 이제 우리 이거 한 김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지금 자연수의 개수를 셋이요.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의 개수를 셋이요. 그러면 이 숫자 이렇게 나열해서 개수를 세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니? 이 안에 들어있는 자연수나 정수의 개수를 셋이요. 그러면 너무 많잖아. 이때는 어떻게 해? 그래서 이제 세는 방식을 배웁시다. 보세요. 쉬운 예를 들게요. x가 1보다 커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아.
이 안에 자연수 몇 개 있나요? 3개 있네. 1 이상 x가 3 미만이에요. 자연수 몇 개 있죠? 2개 있어요. 1보다 크고 x가 3 이하야. 자연수 몇 개 있나요? 2개 있죠? 1보다 크고 x가 3보다 작아요. 자연수 몇 개 있어요? 하나. 자, 세는 방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게 이렇게 일일이 계산하기가 좀 쉽지 않은 식들이 이제 앞으로 나타날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일반화 시키는 거야. 만약에 x가 a라는 숫자보다는 크거나 같고 b라는 숫자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빼보세요. 3에서 1을 빼면 얼마죠? 2. 근데 실제로 몇 개예요? 3개잖아? 그래서 b에서 a를 뺀 값에다가 1을 더하면 개수가 나와요. 둘 중에 한 건데 여기나 여기나 어느 쪽이나 2개가 다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등호가 붙죠? 이 안에 들어있는 자연수나 정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빼면 몇 개 나와요? 2개. 2개 딱 맞잖아. 물론 숫자는 틀리지만 개수는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x가 이쪽에 등호가 붙건 여기는 안 붙건 또는 여기는 안 붙는데 어느 한쪽에 이렇게 붙는 이런 케이스에서는 그냥 뒤에서 앞에 있는 숫자를 뺀 게 개수가 됩니다. 만약 양쪽에 등호가 다 없어요.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하나. 그렇죠? 2 하나밖에 없잖아요. 구하는 방식은 3에서 1을 뺀 다음에 1을 더 빼시면 돼요. 양쪽에 다 등호가 없을 때 개수를 구할 때는 b-a를 한 다음에 빼기 1 이렇게 하면 개수가 나타나요. 습이죠. 저번에 이쪽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추가로 더 보충 설명드린다고 했으니까 다 저번 수업을 이어서 그냥 한다고 그러니까 질문이 아닌 저번 수업을 좀 이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번 수업의 마지막에 배운 게 무리수를 수직선에 표현하는 방식인데 수직선이 실수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수직선을 확대시켜 보면 이 안에 정말로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해요. 근데 그 문제는 그 유리수가 수직선 전체를 연속적으로 메꾸지를 못합니다. 왜냐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실제로 존재함에 불구하고 걔는 유리수가 아니기 때문에 유리수가 메꾸지 못하는 나머지 공간, 이런 빈 공간이죠. 이런 빈 공간을 누가 메꾸냐면 무리수가 메꾸는 겁니다. 따라서 무리수도 실수 어딘가에 정확하게 1대1로 이렇게 대응시킬 수 있어야 돼요. 짝지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이 숫자는 어떤 실수이며 혹은 무리수라면 걔가 어떤 무리수입니까를 공부하는 건데 저번 시간에 이제 이거 아마 이거랑 아마 설명드렸겠죠? 이건 좀 칸이 있으면 좀 보기 편하니까. 저번 시간에 색깔을 좀 분리해서 저번에 아마 여기는 이 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변 길이 2인 정사각형이 있는데 그 정사각형의 중점, 네 선분에 중점을 잡고 그 중점을 이렇게 이은 도형이 무슨 도형이라고 했죠? 정사각형이 됩니다. 그럼 이 정사각형 한 변 길이를 내가 만약 x라고 두면 얘도 이제 당연히 x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만약 이 내부에 있는 정사각형 넓이를 난다면 정사각형 넓이는 x제곱이 될 테고 그 넓이 값을 통해서 x를 구할 수 있을 건 아니에요. 우리는 제곱근을 배웠으니까. 근데 이 내부에 있는 넓이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 정사각형 넓이 4에서 이쪽 넓이 4개를 빼더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 안에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밑변 1 곱하기 높이 1이라 2분의 1이에요. 2분의 1이 4개니까 2를 뺀 겁니다. 남은 게 2가 남은 거죠. 내부에 있는 이 정사각형 넓이가 2가 되고 제곱해서
2가 됐으므로 따라서 x는 제곱해서 2가 되는 수가 없잖아요. 그때 만들어내는 기호가 뭐예요? 루트예요, 루트. 그러라고 쓴 게 루트예요. 루트 2.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죠? 제곱해서 양수가 되는 숫자는 2개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변의 길이라 음수는 버리고 양수만, 루트 2. 그럼 여기 있는 이 길이가 루트 2. 그럼 컴퍼스의 반지름 길이를 재고 이렇게 원을 돌려서 내렸다고 치면 여기 있는 길이도 루트 2가 되고, 그럼 이 위치 Q는 0보다 루트 2만큼 오른쪽으로 한 수니까 큰 수가 돼요. 그럼 0 플러스 루트 2가 돼서 이게 루트 2가 된다라는 거였죠. 점 Q의 좌표는 루트 2가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선생님, 그렇게 따지면, 여기 한 변 길이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가 항상 루트 2인 겁니까? 그렇게 되는 거겠죠. 이것도 이제 앞으로는 그냥 익히시면 됩니다. 한 변 길이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는 늘 변함없이 루트 2가 됩니다. 항상 그런 규칙으로. 그럼 여기도 한 변 길이 1인 정사각형이잖아요? 그럼 이 길이 얼마예요? 루트 2겠네요. 그럼 루트 2 길이만큼 이렇게 돌려 내려왔으니 이 길이가 루트 2라면 이 길이도 루트 2가 되겠죠? 그럼 이 점 좌표 P는 마이너스 2보다 얘가 기준이었으니까요. 이 길이만큼 루트 2만큼 작은 수 왼쪽에 있으니까요. 이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어떤 수보다 이만큼 작은 수 그러면 빼라고 배웠으니까. 그럼 점피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 이거 계산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유리수와 무리수는 덧셈 뺄셈 되지 않아요. 그냥 이 자체가 답입니다. 만약에 이게 한 변 길이가 2로 바뀌죠? 2로 바뀌어요? 그럼 얘도 뭐가 되냐면 2배가 됩니다. 그래서 2루트 2가 돼요. 이건 좀 이따 배울 거예요. 이렇게 쓰는 방식은. 자, 하나는 이제 더 배울 겁니다. 더. 저번 시간에 왜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걸 설명드렸죠? 마지막에 잠깐. 이게 2학년 2학기 부분에 이 피타고라스 정리가 나오거든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내용 자체가 좀 더 있지만 큰 골자는 직각삼각형이 있고 직각삼각형의 직각이 바라보는 이 변을 빗변이라 불러요. 그렇죠? 빗변이 이 삼각형에서 제일 긴 변이겠죠? 이유는 바라보는 대각이 나머지 세 각 중에 얘가 제일 큰 각이기 때문에 그 각이 바라보는 변도 상대적으로 가장 긴 겁니다. 그럼 빗변이 가장 긴 변이고 나머지 두 변이 있는데 내가 만약 빗변의 길이를 C라고 두고 나머지 두 변을 순서대로 그냥 A와 B라고 뒀다고 칩시다. 그럼 이랬을 때 늘 성립하는 직각삼각형에서 늘 성립하는 공식이 하나 있어요. 그 공식이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그 공식은 직각을 끼고 있는 양쪽 길이 A와 B를 각각 제곱해서 더하면 직각이 바라보는 가장 긴 변인 빗변을 제곱한 값과 같다라는 거를 이 피타고라스 할아버지가 증명하신 거예요. 만들진 않았어요. 이 피타고라스 정리는 그 옛날부터 있었던 정리야. 근데 이 피타고라스 할아버지가 이걸 좀 증명을 좀 깔끔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완전 그냥 다 쳤네. 얘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꽤 많아요. 이거 나중에 또 여러분 2학기 때 보면 피타고라스 정리 말고 학교 시험에는 많이 출제되는 게 유클리드 증명법이 있어요. 이 피타고라스 학파에 이제 그 다음 세대에 나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정리로 증명했고 그거 말고도 많습니다. 뭐 바스칼의 정리라고 해서 인도에 있는 수학자가 만들어낸 정리도 있고 그래서 그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 괄호 열고 A 플러스 B 괄호 닫고 제곱이랑 같잖아요. 아니죠. 아니에요?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과 1 플러스 2의 제곱은 답이 다르죠. 아
위는 5고 아래는 9잖아. 좋은 질문인데 이건 요 다음 파트 여기 무리수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파트에 곱셈 공식 할 때 이걸 배울 겁니다. 네. 네. 이거 가필드 정리라는 것도 있고 가필드는 미국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리법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증명하는 방식. 근데 여러분은 이걸 증명하는 건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이런 것들 아까처럼 뭐 넓이 값을 이렇게 힘들게 구하지 않아도 구할 수 있어요. 여기 이만큼의 직각삼각형 있잖아요. 이거 따오는 거예요. 이 정리를. 이변 길이가 1, 이변 길이가 1. 내가 알고 싶은 건 이변 길이잖아요. x. 그래서 피타고를 쓰는 겁니다. 빗변을 제곱한 값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과 같다. 그럼 x제곱은 2다. 따라서 x는 루트 2가 된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러다 보면 이런 것만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되죠. 자, 저기서 루트와 마이너스 루트의 위치를 찍으라는 건데 어떻게 찍냐면 얘가 중요합니다. 이 길이. 이 길이를 x라고 합시다. 그럼 이만큼의 직각삼각형이 나왔잖아요. 이 길이는 얼마예요? 1. 이 길이는 얼마죠? 2네요. 한수 세면 되니까. 여기서 이제 피타고라 정리를 써요. 빗변을 제곱한 값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x제곱은 5가 된다. 제곱해서 5가 되는 숫자 5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단 변의 길이 양수니까 루트 5. 이 길이가 루트 5더라. 나는 이 길이를 이렇게 돌려내릴 생각이다. 이 길이를 이렇게 찍어서 돌려내릴 생각이에요. 그럼 기준이 어디였냐면 기준은 여기였죠.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길이와 이렇게 길이 서로 같을 때니까 여기는 위치가 0보다 루트 5만큼 큰 수가 돼요. 0 플러스 루트 5. 0은 더 하나 많으니까 루트 5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루트 5는 이게 루트 5면 여기 루트 5 아니야? 똑같은 길이니까. 얘도 두 칸 한 칸 피타고라스 루트 5. 그럼 이렇게 돌려내렸더니 요 위치가 0보다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은 길이. 루트 5만큼 작은 수. 0 마이너스 루트 5.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5. 저 위치가 마이너스 루트가 된다. 논리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죠. 논리적으로는 저 위치가 정확히 루트라는 위치를 찍어낼 수 있다. 마이너스 루트를 찍을 수 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문제도 풀 수 있어요. 4번. 이거 다 풀었나요? 저희가 몰라가지고 풀었어요. 풀어보세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거 다 얼마예요? 일단은 P는 마이너스 10루트 빼기 2. 틀렸고요. 아닌가? 다른 분. P는 이거를 자, 다시 보세요. 이건 개념적으로 다시 한번 접근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뭔가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플러스이다. 자, 만약에 여기 어떤 숫자가 있어요. 이 수를 A라고 합시다. 근데 이만큼의 길이가 있어. 이만큼의 길이. 이만큼 길이를 B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찍혀있는 이 지점의 위치를 AB로 표현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죠? 이 어려운 말이야? 숫자를 써줘 볼까? 얘가 2야. 얘가 3이야. 그럼 얘 얼마야? 2 더하기 3이지. 5잖아, 5. 2에서 오른쪽 3칸. 그러니까 여기는 이 위치는 A보다
b만큼 오른쪽에 있으면 숫자가 커지죠. 왼쪽에 있는 수보다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크잖아. 큰 수. 얘를 수학적으로는 a 플러스 b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요만큼 a에서 이만큼 길이를 잡아요. 이 길이가 c야. 길이가 c야. 길이가. 요 막대기 길이가. 그럼 이 위치는 a보다 c만큼 왼쪽에 있는 수니까 a에서 이 c 길이만큼 왼쪽에 있는 숫자 작은 수. 얘를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쓴다는 얘기예요? a 빼기 c 이렇게 쓴다고. 기준 a에서 오른쪽이면 그 길이만큼 더하고 기준 a에서 그 길이만큼 왼쪽이면 뺀다 하는 거지. 그럼 이것도 그런 느낌이거든요. 기준은 누구냐면 2가 기준이에요. 얘가 중심이야. 이 2에서 요 길이가 요 길이랑 같은 거 이해되세요? 네. 그렇지? 그럼 여기 있는 Q의 위치는 2보다 선분 AB만큼 큰 수죠? 네. 그 답은 뭐라 써야 돼요? 2 플러스 선분 AB라고 쓰겠죠. 네. 그럼 여기 있는 이 길이는 AB랑 같죠? AB는 동시에 AD니까. 그럼 이렇게 돌려냈으니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서로 같겠죠. 그럼 이 위치는 2를 기준으로 2보다 선분 AD 혹은 선분 AB가 되기도 하죠. 선분 2보다 선분 AD만큼 더 왼쪽에 있는 수니까 작은 수예요. 이거를 2- 선분 AD 이렇게 쓰신다고요. 그럼 남은 거는 답만 쓰려면 AB 혹은 AD 그 길이만 알면 되네. 근데 그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요 삼각형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삼각형. 빼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삼각형. 수직. 이게 선분 AB. 이 길이 얼마? 칸수 세면 돼요. 여기 2부터 3, 4, 5까지. 여기는 1. 그럼 선분 피타고라 정리에 따라 빗변인 선분 AB를 제곱한 값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게 얼마예요? 10이죠. 따라서 선분 AB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10의 제곱근이지. 제곱해서 10이 되는 숫자. 근데 제곱해 10이 되는 거 없잖아. 그래서 뭘 씌워요? 루트를 씌우죠. 이렇게. 여기다 이제 루트 10만 갖다 끼면 돼요. 루트 10. AD는 AB랑 같으니까 루트 10을 끼면 됩니다. 그래서 점 P의 좌표는 2 마이너스 루트 10, 점 Q의 좌표는 2 플러스 루트 10이 된다.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일단은 필요 있든 없든 이런 거 정리 좀 해봅시다. 실수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누죠? 리수와 무리수로 나누죠. 뭐 그 뒤는 우리 알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수직선에 있는 숫자는 이 수직선에 있는 무수히 많은 숫자는 어떤 수로 구성이 되었다고 그랬죠? 실수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실수 안에 무수히 많은 숫자에 누가 있다고 그랬냐면 유리수가 있어요. 근데 그 유리수가 메꾸지 못하는 또 나머지 공간을 누가 메꾸냐면 무리수를 메꿉니다. 그래서 유리수와 무리수로 수직선 전체 빈 공간 없이 모두 다 점을 채울 수 있어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1번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1 플러스 루트 2에 대응하는 수는 수직선에 나타낼 수 없다. 숫자를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 1은 유리수죠. 더하기 루트 2는 무리수죠. 유리수와 무리수를 더하면 뭘까요?
유리수일까요? 무리수일까요? 유리수와 무리수를 더하면 실수이긴 한데 구체적으로 유리수와 무리수를 더하면 유리수일까? 무리수일까? 무리수지.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돼요. 얘는 어쨌든 규칙을 통해서 끝을 볼 수 있는 유리수고 얘는 끝이 없는 무리수잖아요. 그럼 끝이 있는 것과 끝이 없는 걸 더하면 끝이 없죠. 더군다나 규칙도 없는 거죠. 그래서 무리수가 맞아요. 무리수는 수직선에 나타낼 수 없나요? 좀 전에 나타냈잖아 우리가. 루트 2, 루트 이런 걸 수직선에 나타내는 방식을 배웠잖아요. 파이도 나타낼 수 있다? 파이 어떻게 나타내니? 파이가 3.14 이 정도 되는 거잖아? 그 크기를 이 수직선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그러면 여기다 원 하나를 올려놔요. 반지름 얼마짜리를? 반지름 1짜리를. 반지름 2분의 1짜리를. 지름이 1짜리를. 지름이 1이면 이 원의 둘레가 파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 원의 둘레에다가 이렇게 색칠을 해. 페인트로. 얘를 굴려. 몇 바퀴를? 한 바퀴를. 이렇게 한 바퀴를 굴려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지점이 한 바퀴를 굴려서 다시 여기 갔을 때 이 길이가 얼마죠? 이게 파이예요. 그러면 이 길이가 그런 이유는 여기 이 원의 둘레와 이 길이는 서로 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파이를 수직선에 저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수는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는데 없다고 했으니까 이제 1번은 틀린 거고 2번은 두 유리수 0과 1 사이는 무리수가 없나요? 자, 이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실수가 존재한다. 맞는 말일까요?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실수가 존재한다. 맞는 말이에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한다.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한다.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유리수는 계속 쪼개면 되니까. 이걸 10칸 쪼개면 10분의, 100칸 쪼개면 100분의, 1000칸 쪼개면 1000분의로 계속 쪼개지니까 무수히 많이 쪼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는 또 다른 유리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것도 무수히 많이. 그럼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존재한다. 맞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게 0.1이잖아요? 이거 0.2야? 이 안에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를 무수히 만들 수 있어요. 0.12, 7, 8. 네가 그냥 막 만들면 돼, 그냥. 생각나. 1, 2, 7, 8, 5. 0.145, 막 만들면 돼요. 그럼 막 만들다 보면 무수히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말 있잖아요. 수와 수 사이에 이 수가 정수든, 자연수든, 유리수든, 무리수든 관계없습니다. 수와 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한다. 맞는 말이고요. 무리수가 존재한다. 맞는 말이고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존재한다. 맞는 말입니다. 이 두 수가 어떤 수고 아무리 가까워도 네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가까운 숫자야. 엄청 가까워. 얘가 0.0001 얘는 0.00011 엄청 가까워. 하지만 그 안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 무수히 많은 무리수, 무수히 많은 실수가 존재한다는 맞는 말이에요. 단 무수히 많은 정수 존재한다. 이거는 아니죠. 정수는 개수를 셀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멀어도 그 안에 무수히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두 유리수 0과 1 사이에 0과 1 사이에 무리수가 없다. 틀린 말이다. 무수히 많다. 3번 두 무리수 루트 6과 루트 7 사이에는 유리수가 없다. 틀렸다. 무수히 많다. 서로 다른 두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존재한다. 무수히 많은 무리수? 무조건 맞는 말이다. 수직선은 정수와 무리수에 대응하는 점들로 완전히 메울 수 있다. 정수가 아니고 유리수죠, 유리수. 아까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수직선은 실수로 구성되어 있고
그 실수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와 무수히 많은 무리수로 대응돼서 완벽하게 점으로 메울 수 있는 선으로 메울 수 있는 거지 정수가 아니에요. 정수는 개수가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무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존재한다. 무수히 많은 실수 맞는다 그랬죠. 서로 다른 두 정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정수가 있다. 정수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실수는 각 수직선의 한 점에 대응된다. 맞는 말이죠. 모든 실수는 이라는 뜻은 어떤 유리수가 됐든 어떤 무리수가 됐든 분명히 실수 위에는 한 점에 분명히 찍힌다는 거예요. 알겠죠? 무리수는 실수 위에 한 점에 대응된다. 맞는 말입니다. 유리수는 실수 위에는 한 점에 대응된다. 맞는 말이에요. 실수는 수직선 위에는 한 점에 대응된다. 맞는 말이야. 대응은 짝지어진다 뜻이거든. 그 위치로 간다 라는 뜻이니까 모든 실수는 혹은 모든 유리수는 혹은 모든 무리수는 전부 다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된다.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잘 골라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잠깐 쉬었다가 제곱근표 합시다. 자, 제곱근표입니다. 제곱근표는 이게 우리가 이런 숫자들은 이 값이 얼마인지를 추론할 수 있죠. 이렇게 통해서 과정을 거쳐서 이건 2라는 정수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하다못해 뭐 이런 것들 루트 2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루트 2가 얼마지? 뭐 따져봐야 되잖아. 얘는 1보다는 크지만 2보다는 또 작죠. 얘는 루트 1이고 얘는 루트 4니까 루트 2는 1과 2 사이에 있는 어떤 소수예요. 이렇게 값을 매기려면 좀 어렵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제곱수가 아닌 루트들은 그 값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학자들이 또 친절하게 이렇게 표를 만들어 두셨어요. 여러분 책 맨 뒤에 보세요. 내가 아마 그거 아는 책 맨 뒤에 맨 뒷장 책 맨 뒷장에 보면 제곱근표라는 게 없나요? 메모 없는데요. 네, 다시 메모는 있어요. 네, 답이 앞이시고 이상하다. 내가 제곱근표를 분명히 뽑은 것 같은데 뺐나? 네. 자, 제곱근표라는 게 있는데 이 제곱근표는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뒤에 보면 나중에 선생님 이제 뭐 필요한 표 만들어 그 표를 뽑아 드릴 텐데 이렇게 표가 쫙 숫자가 쫙 있고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디부터 배워야 되는 거냐면 1.00부터 9.99까지 숫자를 0.01 간격으로 배열한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보면 1.00에서 99.9까지예요. 1.00에서 99.9까지의 숫자에 루트가 씌워져 있는 숫자 있죠. 그 값이 대략 얼마인지 근사값을 구할 수 있도록 근사값은 대충값이에요. 대충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소수점 네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시켜서 소수 세 번째 자리까지 표현한 이 표를 제곱근표라고 부르고 루트 값의 크기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있는 방식은 쉬워요. 대신에 범위가 이 정도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는 숫자는 제곱근표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딱 여기 정도. 1.00에서 99.9. 따라서 정수 부분이 한 자리에서 또는 두 자리. 정수 부분이 한 자리거나 정수 부분이 두 자리거나 까지만 나와요. 완성하려면 이거 완전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그래서 훌륭하신 분들이죠. 이런 거 막 여러분들이 쉽게 공부하라고 다 미리 구해놨는데 찾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저기 예를 드는 건 루트 2.02 얘 값을 제곱근표를 보고 어떻게 찾습니까? 그러면 2.0 있죠? 앞에서 숫자 두 개는 왼쪽에서 찾습니다. 그럼 쭉 보다 보면 뭐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1.0부터 시작해요. 1.0부터 쭉 내려오다 보면 2.0이 있을 거예요. 그럼 2.0과 뒤에 있는 숫자 2는 위에서 찾습니다. 그럼 2.0에 쭉 가고 2가 쭉 내려와서 만나는 위치에 있는 숫자 그게 루트 2.02의 대략적인 근사값이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참값은 아닙니다. 이 뒤에 원래 숫자가 있었어요. 반올림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또 다른 예, 루트 2.11을 찾는 방식은 2.1까지는 왼쪽에서 찾으세요. 1을 위에서 찾은 다음에 이렇게 만나는 숫자 1.453 이렇게 찾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찾는 방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어려워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루트 안에 이렇게 한 자리 또는 두 자리, 정수 한 자리, 두 자리인 숫자만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수를 벗어나면 못 찾는다는 얘기야. 제곱표를 봐서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범위가 좁고 쓰임새가 많지 않을 것처럼 보이잖아. 하지만 수학자들이 괜히 수학자들이 아니잖아요. 왜 그러면 이 정도까지밖에 못 만드는 거죠? 못 만든 게 아니고 이것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 넘어가면 못 구한다며요. 이 자리를 넘어가도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수를 약간 변형해서 이걸 이용하면 이걸 넘어가거나 이 숫자보다 작은 것들도 충분히 답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일단 간단한 연습 두 개로 간단히 연습 이렇게 한 세 개로 간단히 연습해 봅시다. 자, 아래에 있는 표를 보고 제곱값을 계산하시오. 루트 5.93 5.9까지 왼쪽에 찾으라고 했죠? 5.9가 여기 있어요. 3은 여기 있죠. 이렇게 만나는 숫자 이게 2.435 루트 6은 어떻게 찾습니까? 그러면 루트 6은 루트 6.00이에요. 6.0 왼쪽에 찾으시고 0 위에 찾으신 다음에 이렇게 만나는 값이에요. 2.449 루트 6.14 6.1 여기 있고 4 여기 있죠. 쭉 가서 만나는 위치 2.478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는 안 나오죠. 밑에 있을 겁니다 아마. 루트 68.3을 찾으시오. 그럼 어떻게 찾죠? 숫자 두 개는 왼쪽에 찾아요. 68 여기 있잖아요. 0.3의 3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만나는 숫자니까 여기에요. 8.264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반대 여기 루트 A가 3.092가 된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아래에 있는 루트 값을 모르고 그 루트의 값을 알고 있죠? 그럼 여기 있는 숫자 중에 3.092를 찾아야 돼요. 여기 있네요. 3.092. 그럼 만나는 숫자 얘랑이니까 얘는 루트 9.56 이렇게 되겠네요. 알겠죠? 루트 x라는 값이 있는데 그 값이 9.889예요. 이 x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9.889를 찾아야 돼요. 9.889 여기 있네요. 이렇게 만나죠. 루트 978이니까 97.8 이렇게 돼요. x는 97.8이 된다.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것만 이제 계산되지 않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쉬운 것만 나와 있는데 보세요. 이걸 보고 합시다. 이 표를 보고 자, 루트 9.56 얼마입니까? 찾아보시면 3.092죠. 루트 95.6 찾으세요. 그러면 95.6 9.778이에요. 이렇게 찾아놨죠. 만약 누가 나한테 루트 956의 값을 구하랍니다. 루트 956 이 정수가 세 자리잖아요. 그럼 이건 제곱표를 보고 찾을 수 있나요? 못 찾겠죠. 안 나와 있으니까. 1.00부터 99.9까지만 나오니까 세 자리는 100자리는 안 나와요. 그럼 못 구하는 거 아닙니까? 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이걸 변형할 수 있어요. 하나는 루트 9.56에 100을 곱하면 956이 돼요. 혹은 루트 95.6에다가 10을 곱하면 956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네. 그렇죠? 그런데 얘는 루트 9.56에다가 루트 100을 곱한 거라 볼 수 있고 얘는 루트 95.6에다가 루트 10을 곱한 거라 볼 수 있는데 루트 100은 루트 9.56에 루트 100은 루트 10의 제곱이지 않나요? 그렇죠? 얘 루트 10의 제곱이죠. 그럼 제곱 루트가 지워지고 10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해됩니까? 무슨 말이지?
아, 예. 네. 그럼 루트 9.56에다가 여기는 3.092에 10을 곱한 값이니까 30.92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곱표에 안 나와 있는 값인데 나와 있는 값을 토대로 이렇게 10의 거듭제곱 중에 짝수 거듭제곱 형태가 되게 되면 이 10의 거듭제곱이 루트가 없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10이나 100이나 뭐 이런 값으로 곱해짐에 따라 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밑에 거는 구하기 불편해요. 루트 95.6, 9.778 곱하기 루트 10인데 10은 제곱수가 아니잖아. 루트 없이 표현이 안 되거든요. 그럼 이건 루트 10 값을 찾아야 돼요. 루트 10.00. 근데 그게 아침 표현이 안 나와 있잖아. 나와 있다 하더라도 얘도 소수고 그럼 얘도 소수일 거 아니야. 이건 제곱수가 아니니까. 그럼 소수와 소수 곱해서 괜히 복잡한 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그래서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구하지는 않는다. 보통 이 방식을 선택한다. 루트 9560. 그러니까 다시 둘 중에 하나. 루트 9.56 곱하기 1000 아니면 루트 95.6 곱하기 100. 이번엔 위가 좋아요, 아래가 좋아요? 1000이 좋아, 100이 좋아? 천이요. 아니야. 봐봐. 루트는 위에 뭐가 붙어야 되죠? 제곱이 붙어야 계산이 편해져요. 그럼 제곱이 붙는다는 뜻은 지수가 짝수인 게 좋다는 얘기라고. 2나 4나 6이나 8이나 이런 것들은 지수를 짝수 형태로 묶어갈 수 있고 2의 배수 형태로 묶어갈 수 있는데 지수를 홀수로 가게 되면 얘처럼 지수가 홀수로 가게 되면 이걸 바깥으로 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완벽히 다. 그러니까 1000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100이 좋은 거예요. 루트 95.6 곱하기 100은 10의 제곱. 그럼 루트 안에 제곱 있는 숫자는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요. 제곱 루트가 없어지고 얘만 나와. 근데 얘는 안 나오고 95.6 곱하기 루트 10의 제곱. 95.6 곱하기 10. 얘는 답이 얼마죠? 95.6에 10 곱한 값이니까 97.78 이렇게 돼요. 아셨어요? 근데 이 뒤에, 이 뒤쪽에 변형되는 문제는 어차피 뒤에 나올 겁니다. 지금은 그냥 제곱 표를 보는 방식만 기억하고 뒤쪽에 어차피 문제 나올 테니까 그때 다시 연습하는 걸로 합시다. 자, 실수의 대소관계. 이 무리수가 있는 거에 대소관계는 앞에서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서? 루트 5가 큰가요? 루트 6이 큰가요? 어디가 커요? 아니야. 5 얘기했잖아. 5보다 6이 크잖아. 그럼 루트를 씌워도 루트 씌운 적이 크다고 그랬죠. 네. 이거 앞에서 했는데 왜 또 하지? 대소관계를? 단원이 중복됐잖아. 앞에서는 항이 1개짜리잖아? 얘는 이렇게 항이 2개씩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 개 있는 거. 그거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비교합니까? 자, 저 하나 볼게요. 3-루트 2와 1 중에 누가 더 큽니까? 라고 물어보면 풀이가 한 3가지 정도가 돼요. 주로 좀 많이 푸는 풀이는 첫 번째 풀이는 책의 풀이는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나온 것처럼 앞에 있는 수에서 뒤에 있는 수를 빼봅니다. 3-루트에서 1을 뺍니다. 왜지? 이 책 위에 써놓으세요. 이 부분. 이게 책에 좀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써놓으세요. A가 A와 B의 대소 비교할 때 누가 더 큽니까? 라고 물어볼 때 주로 많이 쓰이는 방식이 이거예요. A에서 B, 앞의 수에서 뒤의 수를 빼봅니다. 빼봐서 걔가 0보다 커. 그러면 앞의 수가 뒤의 수보다 큰 거예요. A에서 B를 뺐더니 0과 같아. 그러면 앞의 수와 뒤의 수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A에서 B를 뺐더니 0보다 작아. 그럼 뒤의 수가 더 큰 겁니다. 대소 판단을 저렇게 할 수 있어요.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숫자 A를 보고 뒤에 있는 걸 B로 본다면 앞에서 D를 뺐더니 이게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계산되거든요. 3 빼기 1이 계산되잖아요. 2 마이너스 루트 2가 돼요. 근데 이건 뺄셈이 되나요? 아니요. 유리수와 무리수는 덧셈 뺄셈 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럼 이건 뺄셈이 안 돼. 뺄셈이 안 되는데 누가 더 이게 0보다 큰지 같은지 작은지 누가 더 큰지 작은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 수가 여기 나온 거죠. 양이면 앞에 있는 게 크고요. 이 수가 0이 되면 앞뒤 같은 거예요. 이 수가 음이라고 판단되면 뒤가 더 큰 거예요. 값이 얼마인지는 알 필요 없어요. 0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 양인지 음인지만 판단하면 돼. 이 값은 양이야 음이야? 2 마이너스 루트 2는 양이에요 음이에요? 양이야. 이유는 2가 루트를 바꾸면 루트 4가 되죠. 굳이 바꾼다면 빼기 루트 2. 루트 4가 커요? 루트 2가 커요? 루트 4가 크잖아. 그럼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양이네요. 0보다 크잖아. 그럼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네. 앞수에서 뒷수를 뺐더니 양이야. 앞수가 더 큰 거야. 앞수가 더 큰 거야.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책의 풀이고 두 번째 풀이는 근사값을 이용하는 겁니다. 근사값이요? 지금 우리가 3이나 1의 크기를 모르진 않잖아요. 저 숫자의 대소비가 안 되는 이유는 루트 2 때문이야. 맞아요? 루트 2의 크기를 대충 보는 겁니다. 루트 2는 1보다는 큰가요? 네. 네, 루트 2는 1보다는 크죠. 루트 4인 2보다는 작겠지. 그럼 대략적으로 루트 2는 1과 2 사이에 있는 소수니까 1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네. 네. 그치? 그럼 3에서 1점 어쩌고 저쩌고를 빼면 얼마 남아요? 4점 어쩌고저쩌고. 아, 2점 어쩌고저쩌고. 3에서 1을 빼면 2잖아. 1, 그럼 좀 더 뺀 거지. 그치? 그럼 1점 어쩌고 저쩌고가 되잖아요. 그럼 1점 어쩌고 저쩌고가 1 중에 누가 더 커요? 1점 어쩌고저쩌고. 이쪽이 더 크죠, 당연히. 얘는 1보다 큰 소수잖아요. 근사값을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오호. 세 번째 방식은 부등식 성질. 양변에 1을 빼봅니다. 왜? 그럼 좌변은 2 마이너스 루트 2, 우변은 0이 되거든요. 직접 얘 0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이렇게 쓰고 나면 아까 이 부분이 나오네요. 이 부분. 2가 루트 2보다 크고 큰 수의 작은 수를 빼면 양수 0보다 크다. 그 양변에 1을 빼서 왼쪽이 크다는 뜻은 원래도 왼쪽이 크다 이 뜻이죠. 또 이렇게 풀 수 있어요. 두 번째 방식 보세요. 이건 더 쉬워. 밑에가 더 쉬워. 근데 좌우를 잘 보세요. 누가 공통이죠? 루트 3이 공통이잖아. 그럼 빼요. 그렇지. 서로 누가 크냐고 비교하는데 같은 애가 둘이 똑같은 게 있네? 그럼 얘는 제외해도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어차피 같은 것끼리는 똑같으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제 1을 제곱했을 때. 그럼 남은 거는 2와 루트 5 중에 누가 더 큽니까를 가지고 전체 수의 대수 비교를 보면 되죠. 근데 2는 루트 4랑 같고 루트 4가 큽니까? 루트 5가 큽니까? 루트 5가 크죠. 그럼 얘가 크고 얘가 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쟤는 저기는 2번 유형은 크게 어렵게 풀 필요 없어요. 같은 부분이 있으면 그냥 지워버리면 됩니다. 남아있는 숫자를 가지고 대수 비교하시면 돼요. 자, 빠르게 연습 문제 몇 개 좀 해볼게요. 이런 거. 자, 2와 루트 5 플러스 1 중에 누가 더 큽니까? 를 물어보는데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첫 번째 방식 누가 더 크지? 아, 일단 빼보자. 앞의 수에서 뒤의 수를 한번 빼보자 가 된 거죠. 그럼 뺍니다. 2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2와 1이 뺐으면 되니까 1 마이너스 루트 5. 이건 값이 얼마인지 알 필요 없고 그냥 뭐만 판단하면 돼요.
0보다 크냐 작냐만 판단하면 돼. 1이 커요? 루트 5가 커요? 루트 5가. 그럼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면 0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0보다 작겠죠. 작은 수에 큰 수를 빼면 무조건 0보다 작은 거예요? 큰 수에 작은 수를 빼면 양수 0보다 큰 거고. 그럼 앞수에서 뒷수를 뺐더니 0보다 작다는 뜻은 따라서 뒤에 있는 숫자가 더 크다. 이렇게 된 겁니다. 두 번째 방식. 근데 이 문제 풀 때 선생님도 사실 1번 방식으로 잘 안 풀어요. 귀찮거든요, 조금. 계산도 해야 되고. 근사값을 계산하는 게 더 나아요. 루트의 크기가 대충 얼마인지. 루트 5는 루트 4보다는 크죠. 근데 루트 9보다는 작지. 왜 루트 4와 루트 9가 필요하지? 루트 4가 얼마니까? 2고, 루트 3은, 루트 9는 3이니까 연수간 두 자연수 사이에 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대충 얼마인지 알 수 있으니까. 아, 루트 5는 대충 2점 어쩌고 저쩌고구나. 그럼 좌변은 2고 우변은 2점 얼마마다 1을 더하면 3점 얼마가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오른쪽이 더 큰 거지. 세 번째 방식은 이렇게 무리수 뒤에 이렇게 뭐가 붙으면 좀 보기 안 좋죠? 뭐든 하나 둘 중에 하나를 0 만들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좀 계산하기 편하게 양쪽에 양변에 1을 빼봅시다. 그럼 좌변은 1, 우변은 루트 5. 누가 더 크죠? 루트 5가. 양변에 1을 빼서 오른쪽이 크다는 얘기는 원래도 오른쪽이 컸다는 뜻이죠. 이렇게. 이렇게 숫자를 계산이 좀 편하게 변형한 다음에 풀이하셔도 되고요. 이런 풀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이런 문제는 굉장히 쉬운 겁니다. 다음 숫자들의 대소 비교를 하시오. 1번. 봐봐요. 대소 비교하는데 빼기 루트 2, 빼기 루트 2 똑같이 뺐잖아. 그럼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럼 남은 거는 2와 루트 5 중에 누가 더 큽니까죠? 누가 더 커요? 루트 5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이 더 크다. 여기 플러스 2, 플러스 2 지우면 되잖아. 똑같은 숫자. 루트 7과 루트 10 중에 누가 더 큽니까? 루트 10. 이쪽이 더 크네. 똑같네. 지우고. 루트 5와 4는 루트 4의 제곱인 루트 16. 누가 더 커요? 루트 16이. 11이 똑같죠? 11을 집어요. 이건 좀 조심해라. 이게 남았지? 이게 남았잖아요. 우리는 이걸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음은 계산이 좀 쉽지 않으니까 잠깐 음을 떼봐. 루트 23과 루트 26 중에 누가 더 커요? 루트 26이. 하지만 음수를 붙이면 반대로. 이쪽이 크다는 얘기는 원래도 이쪽이 컸다는 얘기죠. 루트 지우세요. 남은 것 2분의 1. 남은 것 루트 3분의 2. 이건 좀 헷갈리는데? 이거 루트 씌우면 되잖아, 그러면. 루트 씌울 때 뭐 시키라고요? 제곱. 그럼 얘는 루트 4분의 1. 얘는 루트 3분의 2. 누가 더 크니? 4분의 1이 커? 3분의 2가 커? 3분의 2가 크잖아. 얘는 12분의 3. 얘는 12분의 8. 이쪽이 더 크네요. 그럼 얘가 더 크고. 루트를 빼서 이쪽이 더 크다는 뜻은 여전히 이쪽이 더 크다는 뜻이죠. 이렇게 대수 비교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무리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무리수는 애가 좀 어때요? 부정확하죠, 답이. 삐딱하다고? 네. 얘는 예를 들어 파이 같은 거 예를 듭시다. 대표적인 무리수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대표적인 무리수. 파이는 3.14259 이렇게 되죠. 이 숫자는 3 더하기 0.1421592 이렇게 돼요. 이러다 보니까 무리수는 일정 부분의 정수값과 일정 부분의 1 미만의 양의 소수 부분이 합쳐져서
무리수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정수는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죠. 루트의 크기가 대충 어디와 어디 사 있는지 말면 정수는 금방 구분이 돼. 근데 소수를 잘 모르는 거잖아. 말했듯이 수학은 이런 거 안 좋아한다니까. 땡땡땡을 별로 안 좋아해, 수학은. 그래서 파이마저도 이 땡땡땡이 싫어서 이렇게 기호로 만든 거고, 루트 2도 1.41 땡땡땡인데 그게 싫어서 그냥 루트 2라는 기호를 만든 거잖아. 복잡하게 배열되고 정확하지 않은 무리수를 수학은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걔를 기후화해서, 무리수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 이게 정확하게 값을 알 수 없게 표현되는 것보다는 정확한 값을 요구하기 위해서 기후화해서 이 숫자를 이거는 참값이 아니에요. 똑같은 값이지만 얘는 참값의 표현이 아니지만 얘는 참값의 표현이에요. 정확한 값.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소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럼 만약 이 파이의 소수 부분을 구하시오. 그러면 0.14215인데 이거 언제까지 써야 되냐는 거죠. 이거는 아까 말한 참값이 아니잖아. 그럼 이 무리수의 소수 부분도 내가 참값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참값으로 표현하려면 소수는 이거 하나의 등식이잖아요. 소수는 정수에 이렇게 이항한다 쳐봐. 소수는 전체 무리수에서 앞에 있는 정수를 빼면 소수가 남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됐니? 이 식이죠. 파이는 3 플러스 0.14 땡땡땡인데 이 소수 부분을 내가 정확하게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땡땡땡이 아니고 정확하게 구하고 싶다면 파이에서 앞에 있는 정수 3을 이렇게 이항하면 빼기상이 붙으니까요. 파이의 3을 빼면 이게 소수일 거란 얘기야. 근데 얘는 정확한 값이 아니지만 얘는 정확한 값이에요. 이게 참값이에요. 기호화됐을 뿐이지 이게 정확한 값이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이 파트가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잖아요. 파란색으로 이 두 줄을 써놓으세요. 이 두 줄을. 뭐 화살표까지는 안 써도 되고, 무리수는 원래 정수와 소수 부분의 합인데 걔를 소수를 구하기 위해서 전체 무리에서 정수를 뺀다라는 이 내용을 책 옆에다 써놓으세요. 여기 근처 어디다가 써놓으세요. 근데 무리수도 소수 아니에요? 네? 근데 무리수도 소수 아닌가? 무리수에서 정수분 빼고 난 순수한 소수 부분을 말함. 내가 좀 말이 이상했나요? 무리수는 소수인데 그 중에 정수를 뺀 순수한 소수 부분, 1 미만의 양의 소수. 걔를 구할 때는 저런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소수는 무리수 빼기 정수이다. 와. 자, 그러면 뭐 이런 거. 루트 7의 정수와 소수를 구분하시오. 루트 7의 정수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소수가 문제라고 그랬죠. 루트 7의 정수를 구분하려면 루트 7에 가까운 제곱수 두 개를 찾습니다. 루트 7보다는 작지만 루트 7보다 큰 연속하는 두 정수값을 찾으려면 7에 가까운 제곱수 두 개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7보다 작은 가장 큰 제곱수 누구죠? 4예요. 7보다 큰 가장 작은 제곱수는 9입니다. 루트 4는 2가 되고 루트 9는 3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루트 7의 정수 부분은 얼마죠? 2가 됩니다. 이유는 루트 7이 2.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는 숫자니까. 그럼 루트 7의 소수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제 구하는 방식이 뭐라고요? 전체 루트값 빼기 정수값. 이게 루트 7의 소수가 된다는 뜻이죠. 저게 참값이에요. 정확한 값. 자, 그럼 이런 것들. 이런 숫자들. 이 숫자들의 정수와 소수를 구분하시오.
2 플러스 루트 2 1번 2 플러스 루트 2의 정수와 소수를 구분하시오인데 2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2는 정확히 정수잖아. 문제는 루트 2 때문에 저 숫자가 복잡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루트 2의 크기를 일단 비교합니다. 루트 2는 루트 1보다는 크지만 루트 2에 가장 가까운 가장 작은 제곱수는 루트 4. 얘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따라서 루트 2는 1.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다. 그럼에 따라 2 플러스 루트 2를 계산하는 얘기는 2 더하기 1. 얼마 얼마 얼마를 더하는 얘기다. 그러므로 얘는 3. 얼마 얼마가 된다. 그래서 1번 2 플러스 루트 2의 정수 부분은 3이 된다. 소수는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죠? 전체 숫자 처음에 저 이게 전체잖아요. 전체 숫자 빼기 정수 이렇게 쓴다. 그럼 정수는 정수끼리 계산되죠? 루트 2 마이너스 1 이게 소수 부분이다. 혹은 뭐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얘가 소수 부분이 된다. 5번 해봅시다. 마지막에 5 마이너스 루트 7 5가 문제 아니죠? 루트 7이 문제입니다. 루트 7의 크기를 찾는다. 루트 7은 루트 4보다는 크고 루트 9보다는 작다. 따라서 루트 7은 2. 얼마 얼마 얼마다. 2보다 크고 3보다 작으니까. 괜찮죠? 네. 그럼 5 마이너스 루트 7은 5 빼기 2. 얼마 얼마. 5에서 2를 빼면 3? 근데 3에서 좀 더 뺐으니까 2. 얼마 얼마가 된다. 그럼 5 마이너스 루트 7의 정수는 2다. 괜찮아요? 소수는 뭐라 써야 되죠 그러면? 이건 식 있다고 그랬죠? 누구 빼기? 전체 숫자. 빼기 누구? 정수. 근데 정수는 정수기 계산되니까요. 5 빼기 3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소수를 찾는다.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자, 이렇게 하면 이쪽 단원까지가 일단 끝이 납니다. 과제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주 토요일까지 과제입니다. 그 다음 주 토요일 날은 11시 원래 우리가 11시 30분이잖아요. 네. 근데 가능하면 11시 이거 여러분한테 물어봐야 돼요. 채점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여기까지 풀었던 걸 다음 주 토요일 날 채점해야 되는데 채점을 하려면 최소 그래도 한 10분 15분은 필요할 거라 10분 15분 다음 주 토요일 날에 10분 15분 빨리 오는 게 좋아? 아니면 수업 끝난 다음에 10분 15분 남아서 채점하는 게 좋아? 빨리 오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토요일 날은 11시 15분에 오세요. 11시 15분에 오시면 지금 채점들 드릴 겁니다. 그럼 첫 페이지부터 됩니다. 되는데 어쨌든 최소한 11시 15분에 도착을 하라는 뜻이고 그러면 채점들 드리면 오늘 과제 드린 것까지 이제 채점을 하시고 채점 끝나고 나면 이제 틀린 거는 집에서 고치시고 네, 수업은 바로 이어서 할 테니까 오늘은 여기 이 다음 수업 시간에 잠깐 맛보기 수업 한 5분 정도 맛보기 수업 보세요. 이게 중학교 1, 2, 3학년이 공통이야. 너 잘 생각해봐. 중학교 1학년 때 수를 배우죠? 무슨 수를 배우냐면 정수와 유리수를 배우잖아요? 그 이 숫자에 대한 어떤 성질이나 내용을 배우고 나면 그 다음 뭐하니? 연산해요, 연산. 대소비교하죠. 대소비교 하나 오면 연산합니다. 너 옛날에 이런 거 배웠었어. 정수와 유리수 처음 배울 때, 너 중학교 1학년 첫 교과할 때 음수 배우고 양수 배우고 뭐 이러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1이 크냐 뭐 마이너스 2가 크냐 뭐 대소비교하라 그러면 이쪽이 큽니다. 음수는 절대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큰 숫자예요.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배우냐면 뭐 숫자를 이렇게 덧셈하거나
이제 뺄셈하는, 곱셈하는 이런 걸 이제 배우죠. 그 중2가 되면 최근에 배우는 거잖아요. 중2가 되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 위주로 배우죠. 유한소수와 무한소 중에 순환소수를 배우잖아요. 맞니? 그러니까 이런 거 배우고 나면 그 다음은 이 수에 대한 뭐 대소 비교는 다 여기서 배워서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생략하는 거예요. 배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걸 배우잖아요. 이거 뭐 분수로 바꾸는 방식, 계산하는 방식 뭐 그런 걸 배우지 않습니까? 중3도 똑같습니다. 중3에 새로 여러분이 무리수라는 수를 배웠잖아요. 중1학년 때 유리수를 배우고 중2학년 때 유리수를 완성시킨 다음에 중3 때는 새로운 수를 배워. 그러니까 새로운 수를 배우니까 새로운 수의 크기 비교를 먼저 시켜요. 왜지? 더하기 빼기 하려면 크기 비교가 돼 있어야 되니까. 대소변을 먼저 가르쳐요. 그러고 나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가르치는 겁니다. 사칙 연산한다는 뜻이죠. 이쪽부터는 계산법, 무리수의 계산법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사칙 연산하면 보통 더하기 빼기가 먼저 나와야 되지 않나요? 곱하기 나누기가 왜 먼저 나오지? 이게 더 쉽기 때문이에요. 덧셈 뺄셈보다 이게 더 쉽고 이게 더 기본적인 내용이라 이거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앞에서 잠깐 했었는데 잠깐. 자, 보세요. 실례 안 된다면 이것도 쉬운 파트거든요. 이거 실례 안 된다면 2 곱하기 3이 얼마죠? 6이요. 맞아요? 네. 그럼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얼마일까요? 그러게요. 루트 6이요. 오? 위에 거 괜히 보여준 게 아니잖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괜히 보여준 게 아니에요. 6 나누기 2 얼마예요? 그럼 루트 6 나누기 루트 2는 루트 3이에요. 왜? 호호. 여기 배우는 게 뭐냐면 여기 밑줄 쳐놓으세요. A가 양수, B가 양수, MN이 유리수. 여기까지 밑줄, 별표. 조건입니다. 문제를 풀려면 저런 조건 하에서 문제를 푼다는 얘기죠. 루트 안이 양수, 그리고 루트 바깥에 있는 저 MN은 유리수. 무리수가 아닌 유리수로 표현됐을 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를 하나로 모은 다음에 지붕이 두 개잖아. 근데 야 우리 뭐 친구들인데 뭐 따로따로 뭐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살 필요 없지 않아? 그냥 한 지붕 안에 같이 그냥 직접 곱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공식을 이쪽만 기억하지 마시고 이쪽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둘 다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루트 2 곱하기 3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반대로 루트 2 곱하기 루트 3, 루트 6은 루트 2 곱하기 루트 3으로 반대로 이렇게 쪼갤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 밑에 값은 뭐예요? 그러면 앞에 이제 뭐 개수가 붙는 거죠. 2 곱하기 루트 3을 줄여서 앞으로는 2 루트 3이라 쓸 겁니다. 수와 수 사이에 원래 이렇게 붙여 쓰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호가 중복돼서 기호가 겹쳐서 헷갈리기 때문이에요. 근데 얘는 숫자가 구분이 되더라는 얘기야. 이거 붙였어도 이걸 우리가 두 자리 자연수로 읽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냥 붙였을 수 있으면 붙여 쓰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반수는 못 붙였으니까 안 붙이는 것 뿐이에요. 이거 붙이면 안 되니까. 붙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23과 겹치잖아, 기호가. 아, 붙이고 싶은데. 수학은 항상 줄이고 싶어 하거든요. 아, 줄이고 싶은데. 아, 줄일 방법이 없네. 그래서 얘는 뭐라 쓰냐면 가끔 그나마 줄이고 싶으면 가운데 점 찍어요. 거의 다 끝났어요. 가운데 점 찍어요. 이 점이 뭐죠? 곱하기 생략한 겁니다. 수학은 이렇게도 줄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거 귀찮다고. 이 짓을 한다? 근데 이런 거 내버 두겠어? 붙이겠지. 네. 붙여도 별 문제 없으니까 붙이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2루트 3 곱하기 4루트 5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4 곱하기 루트 5 이렇게 되어 있는 꼴이라는 얘기죠. 근데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계산이 되잖아요. 2, 4, 8 곱하기 루트는 두께 계산된다고 좀 전에 배웠잖아.
루트 15. 루트 3 곱하기 루트 5. 루트 15. 이 답은 8루트 15. 아셨습니까? 네. 네, 별거 없죠? 네. 나눗셈도 그래요. 나눗셈도. 루트 8 나누기 루트 4. 얼마죠? 루트 2. 8 나누기 4. 루트 2. 근데 이거 숫자도 그렇잖아. 6 나누기 5. 이거 나눗셈 돼, 안 돼? 안 되잖아. 안 돼서 어떻게 써요? 분수를 쓰잖아. 루트도 똑같아요. 루트 6 나누기 루트 5. 나눗셈이 안 되네? 그치? 루트 5분의 루트 6인데, 야, 1층, 2층. 이게 내 지붕 2개씩 필요 없는 거죠. 하나로 모으자. 이렇게 쓰자. 요. 그럼 그러다 보니까, 그럼 선생님, 루트 B분의 루트 A는 루트 B분의 A로 쓸 수 있고, 반대로 붙일 수도 있지만, 필요하면 쪼갤 수도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루트 3분의 7 이렇게 나오면, 루트 3분의 루트 7 이렇게 쪼갤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에 이렇게, 뭐 붙어도 상관없어요. 7 루트 2 나누기 4 루트 3 다음을 간단히 쓰시오. 그러면 어떻게? 이거 어떻게 써야 돼요?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나눗셈 하시고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나눗셈 하시고 4분의 7 루트 3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아니면 이게 7 곱하기 루트 2 나누기 4 곱하기 루트 3 뭐 이렇게 되는 꼴이잖아요. 그래서 4 곱하기 루트 3분의 7 곱하기 루트 2 유리수끼리 유리수끼리 써요. 이렇게. 무리수는 붙이는 거죠. 이렇게. 가운데는 곱셈. 이렇게. 어쨌든 과제는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은 이제 지금 더 곱셈 나눗셈만 잠깐 했는데 이거 연습 문제와 그 뒷부분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